네, 시장에 쏟아지는 뉴스들 또 그 톤은 뉴스 자체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보다 이제 깊은 인사이트를 찾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환율과 미국 관세 전쟁 또 투자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진우 소장님께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건데요. 야구로 이제 9회로 비교하면 지금 잘 어디쯤 가고 있는 거냐. 예. 네. 뭐 한 2회, 3회입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판단. 아, 우리 예 박사님은 또 야구를 떠올리셨구나. 네. 저는 UFC를 떠올렸습니다. 아, 네. 역시 터프하십니다. 그건 몇 회까지 하나요? UFC가 저기 5분 경기로 해서 3라운드를 하죠. 아, 네. 3라운드를 하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 공부를 해보니 심판들이 네. 일단 10점에서 시작하고 예. 10점은 무조건 줘야 되고 이제 못한 선수는 이제 9점이나 8점 이런 식이고 네, 네.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면 10대 10 이런 식으로 가는가 그래서 본데 뭐 야구든 UFC든 어디쯤 가고 있는 어느, 겁니까? 어느 네. 쪽이든 간에 네. 지금 이걸 하도 치고 박는 거라서 예. 격투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면은 예. 뭐 제목을 제가 저렇게 그거 했습니다만 지금 관세전쟁 저거는 무시하시고 위에 거는 그겁니다. 프로레슬링입니다. WWE. 네. 그런 식이고 아래쪽은 진짜 UFC고 저 어릴 때 진짜 우리 김일 선수 막 피 철철 흘릴 때 네. 이노키, 김일. 이노키 말고 그 브러쉬라는 그 강철 이빨한테 막 네. 피 철철 흘릴 때 저 막 눈물 흘리면서 보다가 퇴근하시는 아버님이 그 뭔 쇼를 보고 아들 그렇게 우냐 하셔갖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로레슬링은 위에 거 저거는 아래쪽에 UFC보다는 저건 진짜 쇼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중국하고의 티격태격은 저도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예. 의심을 가졌는데 뭐 지금은 다소 이제 UFC 쪽이라 그러네요. 한번 그건 옛날에 봐줬을 프로레슬링처럼 사실 짜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조금 서로 그거 한데 그러네요. 저 이제 겨우 1라운드 지난 것 같고요. 예. 1라운드 동안에는 어느 쪽도 KO를 당하지는 않았고 3라운드 다 뛸 것 같은 데다가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면서 네. 저는 오히려 이번 관세전쟁 네. 지금 해봐야 4월 2일 날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라 하고 나서 뭐 지금 뭐 보름도 안 됐는데 네. 그동안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위에 거 사진 의미 아시죠? 저 요즘 갑자기 또 유행하는 뺨 때리기 네. 대회. 진짜 서로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145% 했더니 중국에서는 125%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다가 누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얘기가 있고 저것만큼 또 어리석은 게 또 저거죠. 햄버거 빨리 먹기 많이 먹기 대회. 예. 오른쪽 하단 저기가 우승하는 여성 사진인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저것도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관세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때려 있을 때만 해도 상호관세 10%만 하더라도 그것이 부담되는 게 얼마나 그겁니까? 근데 저기다가 100%를 넘는 관세율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거는 뭐 거의 햄버거를 갖다가 무슨 뭐 몇 분 사이에 얼마를 먹는다 이런 것처럼 무모한 거고 저 장 다 망가지는 거죠. 장 다 망가지는 양국이 다 그럴 것이고 서로 돌아가면서 뺨 때리는 저것도 참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데 저 짓을 하고 있는 게 그거 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참 싫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이제 첫날 로즈가든에서 저 판넬을 들고 와서 각국별로 제일 위에 중국부터 해서 그 나라들이 때리고 있는 미국에다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그곳에 딱 절반을 갖다가 때리겠다 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관대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게 50%라는 거 우리가 미국에다 50%를 때린다는 게 저런 식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 작년에 무역 흑자액을 갖다 미국에다가 660억 달러를 냈는데 대미 수출액 1315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고 우리 미국만 수출해서 미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미국에서 흑자 낸 게 660억이라고 저걸 그냥 660 나누기 1315 하니까 50.2%. 그래서 그거의 절반 25% 네.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피트 나바로인데요. 이번에 결국 제일
취했던 장면은 그겁니다. 피트 나바로하고 일론 머스크가 태경한 거 그러게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먼저 머스크가 진짜 하버드 박사만큼 세상에 쓸모없는 게 없다 이러면서 네. 진짜 실물 경제 모르고 돈 벌어본 적 없는 양반 이런 식으로 이제 까기 시작하니까 니는 자동차 조립이나 하면서 뭐 이러고 그죠? 처음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라 했다가 네. 아니 조립업자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면서 거기서 어떤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인 거 이런 부분들하고 참모진들 사이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자꾸 그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난 리고시어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했다가 말이 그냥 하루나 이틀도 못 가서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의 주류 언론을 갖다가 그대로 뺏기다시피 하는 국내 언론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그거 합니다만 뭐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의 실제 지지율은 좋다는 거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예 박사님 소개하셨잖아요. 오프닝에서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공은 중국에 넘어가 있다 하는데 네. 저쪽 코트로 넘어갔으면 이쪽 코트로 다시 공이 넘어와야 이게 랠리가 그렇죠. 되고 경기가 되는데 예. 저쪽에서 그냥 공을 줍지도 않고 보낼 생각도 안 해요. 판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이상해져 버렸고 전화해라 우리는 급할 거 없다 하는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는 좀 더 미국이 그렇죠. 더 급해 보이는 네. 그런 양상이 돼서 지금은 조금 모양새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우습게 돼버렸고 시장 측면에서는 일단 4월 2일 날 그 관세 발표 이후에 그 충격을 갖다가 단숨에 미국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에 그냥 다 반영했다가 그동안 꾸역꾸역 올라와서 원이 치고 우리는 조금 더 한 이틀 더 허우적거리다가 지금 이제 겨우 원이 치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세 말고 관세도 현재로서는 90일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무슨 뭐 정치 일정이 또 조기 대선 앞두고 적어도 한 50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선 뭐 거의 결론처럼 초반에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당분간은 한바탕 출렁한 이후에 그냥 이렇게 방향성 모색에 왔다 갔다 별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세와 둘러싼 주변 정황들을 쉽게 UFC에 비교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중국 그 자료 GDP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중국의 아침에 성장률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연율 대비 YOY로 5.4%, 시장 전망치는 5.2였는데요.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산업 생산도 5.9 예상했는데 7.7로 나왔고 1분기 중국의 데이터들이 좋게 나옵니다. 이건 뭐 아시죠? 좋게 나오는 게 일단은 다들 뭐 1분기에는 이제 땡겨서 선적하고 이랬으니까 좋아질 거고 이게 뭐 중국 경제가 막 좋아지는 2분기, 3분기 좋아질 거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흐름들인데 어쨌든 중국은 이 성장률 데이터는 계속해서 좋게 나옵니다. 다음 얘기할 게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이에요. 네.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소위 관세 칼춤을 휘둘렀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게 뭐 전날까지도 골프 치면서 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예. 이랬다가 예. 갑자기 좀 태도를 돌변한 게 결국 국제시장의 변동성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예. 미국 국제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세게 좀 나갈 것처럼 했고 그럴 수도 있는 트럼프 행정부다 싶었는데 역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게 소위 말하는 트리플 약세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빠졌고 네. 달러도 약세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채권. 미 국채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빠져, 국채 가격 빠져, 달러 약해져. 트리플 약세가 오니까 화들짝 놀랐고 그중에서도 결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즉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금 모양새 빠지지만 말 바꾸기에 빨리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같아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달러하고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그걸 보시면은 지금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게 전통적인 그 환율 결정 이론 가운데 이제 금리 격차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통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아. 국채 수익률이 높아. 그만큼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달러가 들어와. 뭐 수요가 같이 움직였던 게 끝부분에 저 이제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한 이쪽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그냥 국채 수익률이 확 뛰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약해지는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달러 약해져, 국채도 약해져. 이게 그런 거죠. 그다음 10년물은 많이 보십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더 했던 30년물 차트 한번 보시죠. 그다음 네. 거. 그다음 거 보시면 이거 큰 그림입니다. 제일 저 왼쪽에 높은 레벨 여기가 이른바 폴 볼커 시절부터 해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돌아섰는데 데일리 차트 가운데 이렇게 확대해서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이번에 관세 부과 이후에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튀어버렸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와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베센트 장관이 출범 초부터 했던 말이 우리 뭐 연준 보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 안 한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내나 관심 있는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롤오버 해야 될 그 채권도 많다 보니까 부담도 줄여야 되고 재정 부담도 줄여야 되고 실제 또 장기물 금리를 낮춰야만이 실물 경기가 도움을 받으니까 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버리니 그냥 온갖 억측이 나왔잖아요. 네. 중국이 파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근데 이것이 아까 그 잘못 들어갔던 그 제목이었는데 1라운드를 통해서 나타난 미국의 트럼프의 약점이죠. 아하, 여기가 턱이 약한지 왜? 복부가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를 몰랐는데 1라운드 부딪혀 보니까 네. 약점은 나왔다는 거죠. 요거 미국 최고나. 그래서 살짝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거 할 거죠. 물론 때리는 쪽이나 맞는 쪽이나 같이 아픈 거는 마찬가지인데 정 그거 하면은 미국채 팔아버리죠 뭐. 미국채 팔아서 생기는 달러 가지고 유로나 엔으로 가죠 뭐. 그러면은 달러 아작나 미국채 시장 아작나 그거 이제 감당하려고 지금 시황에 보시면 무슨 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뭐 서플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인가요? 네. 뭐 이런 것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미국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요거는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오니까 아까 3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차티스트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갈등이 계속된다면은 이거 6%나 8% 가능합니다. 6%나 8%도 가능하고 6% 8%는 10년물 기준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작년부터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종의 뭐 뇌관 비슷하게 남아 있는 거죠.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네. 네. 자연스럽게 미국 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S&P 500 차트도 있었는데요. 미국 주가는 말씀 그 전에 사실 워낙 그 AI 랠리와 빅7이 끌면서 고평가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트리거가 나오면서 그죠? 예. 급격하게 밀고 들으면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약세 전환했고 지금 반등인데 지금은 어쨌든 과매도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반등에 그렇다고 보면 반등의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예 박사님도 거의 기본적인 어떤 뷰는 저하고 같으신 건데 추세를 그 못 돌린다고 이 보면 말씀이잖아요. 예, 예. 이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더라도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 그렇죠. 증시 그러면 계속 작년 같은 그 우상향이 금년 들어서도 계속 지속되었을까 하는 의심이잖아요. 있는 거죠. 의구심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작년에 다들 예감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 동네 아줌마도 미장원 사장님도 무슨 뭐 택배 아저씨도 다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판국에 더 들어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 갔던 상황 하에서 결국 조정은 필요했던 시점인데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악재가 나오니까 그 조정의 폭과 그게 깊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S&P 500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S&P 500 보시면은 S&P 500 위클리 차트인데 저기서 제가 지금 저 왼쪽 시작하는 데가 코로나 때 쿵 하고 나서 저점 나왔고 네. 쭉 저점끼리 연결한 빨간색 저기 이제 상승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죠. 저거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무너지기 전에 고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상향 채널이 나옵니다. 코로나 랠리 때 돈빨로 조금 채널도 벗어나는 좀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왔고 이번에도 보시면은 거의 채널 상단에서 과매수 국면이었으니까 예. 조정은 필요했는데 조정이 좀 급격했던 거죠. 이번에도 재밌는 건 S&P 500은 딱 저 뭡니까? 코로나 랠리에서 50% 절반 조정받고 나서 다시 랠리가 왔던
두 번째 랠리에서 또 딱 절반에서 멈췄습니다. 멈출 만한 데서 멈췄죠. 장기 추세선에서도 딱 멈췄죠.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는 것은 일단은 아니고 일단은 멈췄고 그동안 급락에 대해서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레벨은 맞죠. 그게 보면 빅스에서도 감지됩니다. 빅스도 이제 일단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조금 네. 예, 하는 보이고 그 다음도 보시죠. 공포 탐욕 지수도 보시면은 19인데요. 제가 보시면 일주일 전이 얼마입니까? 일주일 전이 3이에요. 저런 수치는 참 처음 봅니다. 그죠? 일주일 전에 3인데 네. 그러니 저 공포와 탐욕 지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가끔씩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네. 이유는 평소에는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뉴트럴 맞아요. 정도에 와 있을 때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는 진짜 이거 뭐 침 뱉어서 이거 하고 별 차이 없는데 양극단이 이제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갔을 때 거기 네. 가갖고 사겠다고 껄쩍거리면은 네. 몇 년 고생하는 거고 네. 극단적 공포 익스트림 피어 저 왼쪽으로 게이지가 누워 있는데 거기서 쫄아가지고 참다 거기서 던지는 것도 바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서 바닥 탈출하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한번 보시면은 S&P 아까하고 다르죠. 네. 채널이 2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S&P는 코로나 전에 고점하고 코로나 때 쿵 했던 그걸로 채널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채널 높이만큼이나 들어갔으니 나스닥 쪽에는 무슨 뭐 빅테크니 뭐니 AI니 하면서 오바질이 엄청났던 거죠. 그 쏠림이 더 심했던 거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얘는 50%가 아니고 61.8% 조정받고 랠리가 시작됐는데 요번에는 얘가 61.8% 다 못 가고 50%에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근데 61.8% 다 가려면은 결국 아래쪽에 저점끼리 연결한 저선까지도 얘는 그래서 조금 더 쏠림의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S&P 500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긴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S&P 500도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월간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피보나치를 어디서 껐냐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 그 S&P 500 기분 나쁜 네. 666포인트 거기서부터 해서 이번에 고점까지 해서 피보나치를 딱 펼쳤더니 최소한이 23.6%에서 아래 꼴이 달렸어요. 최소한이 23.6%가 뭐냐? 코로나 랠리 때 돈지랄로 갔던 고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 A파고 지금부터 반등 나오는 B파 나오고 나서 C파가 있으면은 그거는 관세 때문인지 그놈의 경기 침체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중동발이 됐건 저쪽에 대만 근처가 됐건 한반도가 됐건 무슨 전쟁 뭐 이런 걸로 됐든 뭐든지 간에 그게 남아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단기로 방망이를 잡고 롱으로 배팅을 하더라도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 견해가 나옵니다. 네. 네. 미국 시장에는 사실은 큰 흐름들과 함께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럼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환율 말씀드렸는데요. 네. 원화가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경기 상황도 있고 했는데 우리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뭐 너무 높은 레벨을 갖다가 이제 1,420원 왔는데요. 향후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가 환율 얘기랑 또 국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신뢰는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니 과연 미국채를 들고 있었어도 안전할까 하는 얘기하고 달러가 과연 이게 지금 안전한가 하는 건데 그러니 그 우리도 지금 뭐 조금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어쩌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이고 금리 차보다는 포트폴리오 자금이도 그동안에 워낙 미국으로 투자가 많았는데 이 차트 딱 보시면은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은 지금 네. 이제 이번에는 한번 좀 더 쏟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 한번 쏟아지면서 저기 또 저점끼리 연결한 잘못하면 저기까지도 갈 수 있는 뭐 1,400원 아래 잠시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우리 요즘 막 수주가 막 몰리고 있는 중공업체들이 각각 회사별로 해치 전략을 갖다가 그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구사해 왔습니다만 약간 이 해치 관련해서 환해지와 관련해서 이 달러 수출업체 특히 조선업체 쪽에서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렇다면은 조금 해치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치를 안 하고 싶은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 뭐 코스피는 가돌이 경계선은 나왔다고 봅니다. 위로 2,500 가면은 벌써 또 뻑뻑하고 2,600은 아주 무겁고 아래쪽에 2,300은 깨질 일 없고 이번에도 0.8이라고 하는 PBR은 지켜졌고 삼성전자 10년 평균치는 좀처럼 안 깨지고 이런 정도니까 그 안에서 네. 이 와중에 또 우리 K증시에 특화된 꾼들이 아마 작전주 테마주 갖고 시세는 잘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네. 따라가기에는 좀 피곤하고 뭐 지금 딱히 그거 할 건 없네요. 그래도 말씀하신 이제 밴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잡고 있다면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밀릴 때 사고 올라주면 예, 팔아주고요. 맞습니다. 반대 네. 방향으로 엇박자를 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는 예, 이 무역 전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진우 소장님도 쭉 말씀하셨지만 내일은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오셔서요. 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고 매크로 뷰가 좋으시죠. 최석원 전 대표와 함께 매크로 얘기, 전략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미중 간의 전쟁들 또 환율 이야기, 미국 채권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진우 소장님의 뷰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